사람을 설득합니다. 너가 나한테 수술받으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주변 기도가 썩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태어날 때부터 기도가 없어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되냐, 너무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 수술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요. 일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오늘도 그렇지만 제가 사실 계속 의학의 역사를 다루고 커뮤니티에 올리는 글도 다 뭐 웹소설 아니면 웹툰 정도만 올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 것 같지만 이비인후과 전문입니다. 그렇죠. 뭐 알긴 알아요.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비인후과도 어마어마한 진보를 이뤄왔지만 아직도 도전적인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 부분이거든요. 숨길이라고 하죠. 목에서부터 폐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양갈래로 갈라지는 카라이나 부분이 있고 양의 폐가 있죠. 맞아요. 만약에 이 카라이나 부분에 뭐가 생겼다, 아직도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대체할 수 없거든. 그냥 전폐 이식술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경부 기도에만 국한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극단적으로는 후두 절제술을 시행을 할 수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거냐, 기도가 위로 없어지는 겁니다. 성대가 없어지니까 내 목소리로 말을 못 하게 되죠. 그런 식의 방법이 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 화상으로 인해서 흉터가 생겼다, 선천적으로 발달이 되지 않았다, 혹은 암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치료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나마 7cm 이하다 절제 범위가, 그러면 주변을 박리해가지고 기도를 당겨서 꼬매요. 목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지만 어찌됐건 그거는 해결이 되지만 그 이상이 되면은 이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논문이 있었어요. 딱 제가 수련 받을 때 교수님이 논문 하나 주는 거예요. 이런 치료법이 있대. 봤는데 오씨,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이 없던 시기에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스타 닥터가 하나 있습니다. 파울로 마키아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외모도 멋있게 생겼어요. 조지 클루니를 닮아가지고 그걸로도 좀 화제가 되고 외국어도 막 4개, 5개를 할 수 있고 취미가 또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인터뷰했던 기자랑 사귀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야? 약간 이상한데? 이상하긴 한데 멋있게 사시는 뭐 분이네.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면 또 약간 이해가 될 수도 있죠. 낭만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라틴, 이탈리아 태생이고 피사의 탑 알죠? 그 피사 대학교의 의과대학을 나와서 피사 대학교의 흉부외과 수련을 받고 전문의를 땁니다. 근데 이제 이탈리아가 의사에 대해서 대우가 EU에서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그때 코로나 사태 때 봤겠지만 이탈리아 내에 의사가 없어가지고 막 엄청 고생을 했던 보도가 많잖아요. 이 양반도 전문의만 따고 파리로 갑니다. 거기서 펠로우까지 수련을 하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서 외과 과장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치료했던 환자가 죽어요. 근데 그 환자의 어머니랑 결혼을 합니다. 그걸 위로하다가 친해져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웹소설 얘기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싫어요. 와. 싫어합니다. 2008년의 일인데 이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주목받는 의사는 아니었어요. 2010년에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객원 교수로 채용이 돼요. 이 카롤린스카 병원이 유럽에서는 거의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노벨상을 선정하고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연구 성과를 근거로 이제 이 사람을 뽑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 논문 하나 발표했거든요. 기도 이식에 대한 발표인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논문이었고 카롤린스카 병원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논문이 줄기세포로 코팅된 인공기관, 즉 기도를 사람한테 이식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됐던 환자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이게 이비인후과, 특히 두경부외과나 흉부외과 영역에서는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제가 이때 레지던트여가지고 교수님이랑 논문 주고 그랬었거든. 그걸 보고 막 우리도 논문 리딩하고 리뷰하고 그랬었어요. 아직 여기서도 임상시험 도중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관문이 있으니까 우리나라한테 넘어오려면 몇 년 걸리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치료도 있다라는 걸 이제 배우고 있었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이걸 발표하고 나서 같은 해에 안데마리안 베이네라는 36세 환자한테 실제로 수술을 합니다. 기도 이식을. 네, 당시 그 환자가 희귀암 환자였어요. 여기 부분에 생기는 암이 있어가지고 시한부였는데 도전적인 수술의 첫 환자가 된 거죠. 이게 뭐냐? 이 환자의 CT를 찍어요. 그 다음에 3D로 리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본딴 환자의 인공 물질을 만들어. 이걸 뭘로 만드냐?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환자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접종을 해, 여기다가. 그 다음에 생물 반응기라고 하는 기계에 넣고 기다리면 이 인공기거 내부를 이 사람의 기도 세포가 자라서 코팅을 한다. 그걸 이제 이식을 한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기도는 제거하고 그걸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카라이나라고 해서 이제 기도가 양옆으로 갈라지는 그 부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예 안 되는 부위야. 이거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술 한 달 뒤에 환자가 살아 있었고, 오, 진짜? 파울로 마키아리니 주도의 언론에 인터뷰까지 하게 돼요. 말로 해봐라. 왜냐면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말을 했어. 네,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마어마한 반응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난리가 나. 언론에선 이 사람의 막 인터뷰도 내고 기사도 내고 심지어 막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유명해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이제 세계 각국에서 희망이 없던 환자들이 계속 신청을 해가지고 같은 해에 2011년 9월, 11월에 2명의 환자가 더 수술을 받게 추가로? 돼요. 두 번째 환자는 이제 파울로의 감독 없이 런던에서 이루어졌어요. 런던에서도 우리도 실험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한테 배운 팀이 가서 하고 세 번째는 파울로가 직접 합니다. 이 환자가 크리스 라일스라는 환자인데 만 30세에 이제 트라키알 캔서가 생긴 거예요. 기도암이 생긴 거야. 이 경우는 진짜 희귀하거든요. 10만 명 중에 0.1명 정도 발생하고 10만 명 중에 0.1명이요? 그냥 완전 희귀암이에요. 그리고 예후가 진짜 안 좋아요.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나마 5년 생존율이 50%인데 딱 봤을 때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10%가 안 돼요. 수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망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환자는 위치도 안 좋고 절제 범위도 너무 넓고 그래서 6개월 정도 시한부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파울로 마키아리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파울로가 이제 담배를 보내서 너 와라, 나 살려줄게. 그래서 카롤레스카 병원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카롤레스카에서는 파울로가 완전 스타니까 밀어주고 있는 거지. 뭐 환자 병실료, 비행기 뭐 다 대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 기술이 정착이 되면은 기도뿐만 아니고 다른 쪽으로 퍼질 수가 있잖아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장기 이식이 가능하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래서 수술도 바로 승인이 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술이 끝난 직후에 파울로가 이제 잘 됐다라고 하고 이제 파울로는 이때 당시 너무 스타니까 비행기 타고 떠났어. 이 사람은 수술할 때만 보고 나머지는 이제 조수가 계속 보게 되는데 환자 상태가 극단적으로 안 좋아집니다. 기침을 할 때 계속 고름과 피가 나오고 혈전이 나오고 그 혈전에는 이렇게 노랗게 돼서 고름이 나오고 감염 소견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조 부위를 했던 사람이 재수술을 들어가서 감염된 부위를 긁어내게 되는데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냥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거기서 사망을 해요. 수술 받고 2달 안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논문에 어떻게 남냐? 이건 수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이건 수술 후 감염 때문에 사망한 거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고 환자 보호자들도 희망이 없던 상황에서 파울로가 수술을 해준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전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고맙다. 그 사람한테 이렇게 되고 카롤레스카에서도 한 번 실패할 수 있지. 우리 계속 밀어줄게. 근데 이 당시에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는 정식으로 승인을 해주진 않았어요. 너무 도전적이잖아. 그치. 위험할 수 있잖아요. 플라스틱이라는 게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니까 찜찜하니까. 그래서 안 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에서 우리는 이 수술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거 한번 우리가 밀어줄게, 한번 와서 해봐 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밀어주냐면 아예 환자를 모집하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파울로한테 자기 사연이랑 자기 상태를 보내면 파울로가 그 중에 골라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파울로는 내 수술이 실패한 거는 시한부 환자들이기 때문이다. 젊고 건강한 환자한테 수술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굳이 안 해도 되는 환자한테 내가 이 수술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냐면은 제가 그 환자 영상도 봤어요. 수술하기 전에 기관 절개술을 한 환자예요.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목에 난 구멍이 불편한 거지. 내 삶을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래 살 수 그렇게. 있어 그런 분들. 이 사람이 그때 만 33세밖에 안 됐거든요. 파울로가 이 환자를 선정하고 수술하는 과정이 다큐멘터리에 담깁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 대한 수술이 성공했다는 발표와 함께 다큐멘터리가 런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 안 그래도 스타였는데 무슨 신 같은 느낌. 이제는 뭐 완전 그냥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지는 거죠. 더 유명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수술이 더 밀려요. 2012년에는 이제 예슴 제르트라는 만 23세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튀르키예 사람입니다. 기도 손상 때문에 이제 기침이 있고 그런 증상이 있어. 딱 그 정도예요. 나머지 증상은 없어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 없다. 식사도 하고 비행기도 타고 등산도 다니고. 근데 파울로 마키아리니가 이 사람을 설득합니다. 너 나한테 수술 받으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근데 수술했더니 심각한 학교부전이 발생해요. 근데 그때도 파울로는 욕이 없어요. 난 유명하니까 가면 온 거 다 요청받고 외국에 가 있어. 근데 이제 조수랑 동료들이 보니까 주변 기도가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절개술을 해가지고 기계호흡을 시행하다가 결국엔 더 심해져서 재수술을 2013년에 하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부작용이 있다가 사망을 합니다. 파울로는 그때 어디 있었냐? 미국에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냐? 정확히는 미국의 한 병원에 있었는데 해나라는 아이를 수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아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우리나라에서 다큐멘터리 나왔었거든. 태어날 때부터 기도가 없어서 울지도 먹지도 못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한국계 캐나다인이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얘는 이제 선천적으로 기도가 발달을 하지 않는 질환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기관 삽관술을 하고 여기다가 생명을 연명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때 우연히 이제 미국에서 해당 병원을 방문했던 홀터만이라는 의사가 내가 논문에서 봤는데 파울로라는 사람이 재건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홀터만이 환자분이 원하면은 한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미국 돌아가서 거기서는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이 사람이 승인 절차를 다 밟아서 FDA에서 한시적인 승인을 받아요. 이 수술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파울로가 우리나라 병원에 와서 해나를 직접 진료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서 해나 수술을 하게 되는데 3개월 후에 해나가 사망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영상이 남아있어요. 그 후로도 2명의 수술을 더 하는데 나머지 환자들, 아까 수술했던 환자들까지 해서 2014년을 일기로 대부분 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술한 환자 빼고는 다 사망하는데 마지막 환자도 결국엔 이식받은 기관지를 제거하고 살아남은 거예요.
어찌됐건 2014년이 되니까 이게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캐롤린스카에 있는 의사들 중에 한 4명 정도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러게.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면 뭐 성공하는 케이스도 나와야 되고 너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되냐 너무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 수술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카롤린스카에서는 이걸 막았어요. 우리 지금 스타의사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이 4명 개인적으로 파는데 파면 팔수록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물 실험을 했는지조차도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파울러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2011년 이전에 연구했다. 근데 논문으로 안 냈을 뿐이다. 근데 이제 계속 추궁하니까 그래 나 안 했다. 동물 실험은 동물 안 실험도 안 했다. 했다. 라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재료는 모두 FDA에서 승인받은 거고 그래서 연구가 진행 중인 거다. 나는 아직 도전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이 4명이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원래는 다른 의사의 담당 환자면은 이 사람의 의무기록 보기가 까다로워요. 게다가 이건 임상시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키를 얻어가지고 이 환자의 의무기록을 보게 됩니다. 다 주사요. 봤더니 새로 이식해준 기관지 내부에 기도세포가 생착한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생 플라스틱인 거야. 지금까지 환자가 사망했던 거는 플라스틱을 넣어놨으니까 이게 이물 반응이 생기고 거기에 감염 생겨서 사망을 했던 거예요. 결국은 플라스틱에 뭐 줄기세포 이런 게 안 붙은 거네요. 그냥 안에 내시경 사진을 안 했을 것 보니까 같은데. 그냥 플라스틱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것 같지가 않은 게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그냥 딱 편집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더미용으로 많이 찍을 거 아니에요. 그치 막. 이 사람들이 더미용으로 찍어놓은 그러니까 편집에 돼서 사라진 필름을 입수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보조하는 사람이 와서 아 이거 근데 내일 수술할 환자 이 인공 제작한 게 크기가 안 맞는다. 이거 이대로 하면 실패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파울로 상관없어. 그냥 진행해도 돼. 상관없어. 그냥 진행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게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술 성공 여부가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냥 나는 이걸 수술했다. 나 이거 유명한 사람이다. 나 이거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신혼이네. 깜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실 모든 연구가 허위인 거예요. 그렇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와. 이게 일부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살인죄지. 그래서 1차적으로 2016년에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카롤린스카에서 이 사람을 계속 비호를 해줘요. 2016년 스웨덴에서는 법원에서 환자들의 처치한 시술에 대해서 일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 환자들은 다른 치료를 받았어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그 영상들이 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후로도 이제 다른 의사들이 계속해서 고발을 하니까 결국에는 2년 6개월의 징역 판결이 나긴 나거든요. 6개월. 근데 이렇게 가벼운 이유가 유럽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가 과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법 조치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의료 과실에 대해서 거의 안 해.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사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둘이 죽은 게 아니라 8명 이상이 사망했어. 근데도 이제야 2년 6개월 징역을 받게 됐고 이 사람이 항소했기 때문에 아직도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진행형이구나. 현대 진행형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놀랐던 게 저는 이 사람의 논문까지 보고 팔로우업이 안 됐었어요, 사실. 실제로 접했던. 예, 제가 이 케이스네. 논문을 와. 보고 아 이런 기술도 나중에 나오겠다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알고 보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를 보고 관심이 생겼으면 지금 넷플릭스에서 배드닥터라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3부작으로 나와 있는데 잘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루지 않은 이 사람과 사귀었던 기자가 주축이 돼서 만든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허언증이 있어. 교황의 주치의다. 오바마도 나한테 당했다. 힐러리도 내가 고쳤다. 또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 놈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무튼 오늘도 의학 역사로 이런 걸 다뤄봤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의학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